다음은 이제 우리 교재 34쪽에 인수분해는 또 중학교 3학년 거에 대해서 나왔었고 하니까 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도 처음에는 공식이 존재한다는 공식. 인수분해를 하여라 그러면 곱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거고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그게 우리 유형 1번. 교재 32쪽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다라고 하고 거기 인수분해 공식 9개 저기 2개씩 있는 것도 포함해서 딱 소개되어 있네.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34쪽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지.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 입체 A 빼기 2B의 세제곱 빼기 125B의 세제곱이면 뭐야? 5B의 세제곱 이거고 내가 외워야지.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플러스 3AB A 빼기 B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차고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식의 값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이거 아니고 따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은 A 빼기 B 곱의 형태로 써야 된다고. 곱하기 A 제곱 둘이 곱하고 뒤에 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A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B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가로하고 A 제곱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A 빼기 2B 제곱하고 플러스 둘이 곱하고 A 빼기 2B에다가 5B 곱하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 25B의 제곱 해서 요 뒤에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 정리해서 해보시고 다음으로 우리 다시 32쪽에 가서 이제 공식으로 하는 인수분해는 공식 외워서 뭐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 너네가 공식 외우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적용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인수분해에서 추가가 되는 인수분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가 추가가 된다.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치환해서 한다. 다음 4차, 2차 상수 형태 4차, 2차 상수 형태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x제곱을 x제곱을 나눈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변형한 후 인수분해 한다. 그럼 세 번째 여러 개의 문자 복잡한식이라고 그래. 복잡한식 문자가 2개 이상 차수가 2차 이상의 식을 복잡한식이라고 하고 그 복잡한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수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고차식이다라는 거는 문자가 하나 그 다음에 차수는 3차 이상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인데 3차 이상의 식의 인수분해는 거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가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너네가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 우리 교재 35쪽부터 자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의 대표적인 유형이 우리 229번이라고. 229번이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의 대표적 유형이야. 무슨 말이냐? 1차식이 하나, 둘, 셋, 4개가 곱해져 있으면 4개가 곱해져 있으면 인수분해가 끝난 건데 여기에 플러스 24 해가지고 뭔가의 항이 하나 더 옆에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 거지. 곱의 형태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를 다시 다 한 다음에 다시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공통 부분이 생기는 대표적인 인수분해라고. 무작정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도록 전개를 하냐면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공통 부분은 보통 숫자를 더하거나 숫자를 곱해서 두 개씩 전개를 할 건데 숫자를 더하거나 곱해서 똑같은 부분이 생기도록 더하거나 곱해서 똑같은 부분이 생겨야 돼. 이거 둘이 더하면 1이고 이거 둘이 더하면 1이네. 더해서 없으면 곱해서 찾으면 된다고. 하나의 더 힌트를 주면 여기가 숫자면 더해서 찾는 거고 여기가 2차식이면 곱해서 찾는 거야. 보통은 그건 뭐 잊어버려도 되고 아무튼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전개를 하는 거다. 그래서 방금 짝지은 거 이거 둘이 전개했더니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고 더해서 똑같았다는 말은 1차항의 개수가 똑같게 전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2하고 마이너스 1차항이 1로 나오는 거지. 이것도 둘이 전개하면 x제곱 4x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x 이렇게 1차항이 똑같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뭐 그 상태로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제 공통 부분이 생겼어.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그럼 그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치환. 치환은 더 잘 보이라고 하는 거야.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치환을 해야지 잘 보이지. 그 다음에 차수도 낮아졌으니까 훨씬 더 쉽게 t제곱 빼기 14t 24, 24, 48 이렇게 훨씬 쉽게 전개나 인수분해도 11 얼마냐 12 2 안 되고 뭘로 인수분해 돼? 68이 48이냐?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가 t 그러면 t 빼기 6 t 빼기 8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다시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 빼기 6 x제곱 플러스 x 빼기 8 인수분해는 항상 끝까지 1, 2, 3, 5, 6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x 빼기 2 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x 빼기 8 이렇게 인수분해 되더라고. 이게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하는 인수분해다. 자, 230 x제곱 빼기 x 공통 부분 보이고 231 x제곱 빼기 2x 공통 부분 보이고 그 다음에 231은 똑같은 거니까 해보시면 된다고.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두 개씩 전개하면 되는 형태고 다음 두 번째 유형 3번이고 두 번째 보기차식. 우리가 보기차식이 뭐냐면 여기다가 2차식이잖아요. 2차식 2차식은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2차식인데 2차식이 그냥 충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이냐면 다시 x 대신에 x제곱을 넣어봐. 그러면 a의 x제곱에 다시 제곱이니까 2는 4 4제곱 x 4제곱 b의 x제곱 c 이런 형태의 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4차, 2차 상수 형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4제곱 x제곱 y제곱 y 4제곱 이런 것도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차, 2차 상수니까 보기차식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4차, 2차 상수 형태의 식을 우리가 보기차식이다라고 하고 그럼 보기차식은 봐봐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간 거니까 거꾸로 여기 식에서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다시 x제곱의 제곱이니까 at의 제곱 bt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인 형태로 다시 바뀐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우리 교재 233 233
당식 x 대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를 인수분해 하래요. 자, 4차 1차 상수 형태네. 4차 2차 상수 형태. 그래서 x제곱을 다른 문자 t라고 치환을 하면 이게 t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t제곱이고 5t고 플러스 4. 그럼 얘는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와. 왜 안 나와? 치환을 했는데 1141 마마 인수분해가 돼버려. 이거는 중학교 거라고, 중학교 수준.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중학교 수준. t 빼기 4, t 빼기 1. 다시 t 대신에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1. 합차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합차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뭐 계속 관계가 있대. a, b, c, d 계속 관계 가지고 산수 계산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인 거고, 우리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는 뭐가 나오냐면 2, 3, 6 지우고 2, 3, 6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온 거고, 다 지워버리고 236번. 자, 2, 3, 6이 뭐냐? x 대제곱. 이거는 이제 또 문자가 두 개인 거야. 두 개일 때는 두 개의 문자로 뭐 치환하면 돼. 아까는 x제곱이 하나의 문자니까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는데, 문자가 두 개일 때는 보통 a, b로. 자, 문제가 x 대제곱 빼기 6x제곱 y제곱 플러스 y 대제곱. 그러면 x를 기준으로 4차, 2차 상수 형태니까 보기차식이라고. 근데 y도 있으니까 x제곱은 a로, y제곱은 b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의 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6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치환한 어떤 2차식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까 여기 거는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돼버렸으니까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은 인수분해 치환을 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이 보기차식은 뭐라 그랬어? 숫자 x 4제곱, 숫자 x 제곱, 숫자 이거를 보기차식이다 라고 하고,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풀이법이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변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하는 거야. 왜? 합차 써먹으려고. 합차 써먹으려고. 자, 풀이법은 뭐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변형한다라고 외워두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얘하고 얘, 그러니까 2차항하고 상수항. 근데 문자가 두 개라서 여기 b항까지 2차항하고 상수항, 2차항하고 상수항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얘하고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가? 그러면 여기 b제곱이니까 2ab 해야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둘이 곱한 거에 두 배가 와야 되니까. 또는 둘 다 쓰는 거야. 가운데가 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원래 식으로 만드는 거야. 자,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6ab가 되려면 마이너스 8ab, 마이너스 2ab가 마이너스 6ab가 되려면 마이너스 4ab. 이렇게 두 가지씩, 항상 가운데가 플러스인 식 하나 마이너스인 식 하나, 이렇게 두 가지씩을 딱 써. 그러면 무조건 앞에 있는 요놈은 a제곱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내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놨으니까 이게 a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 제곱, 빼기 b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빼기 b제곱이 돼야 되니까 빼기는 둘 다 맞잖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이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얘는 8ab이고 얘는 4ab니까 8ab는 8은 제곱수가 아닌데 뭐 4는 제곱수가 맞고 다음 결국 a도 x제곱이었고 b도 y제곱이었으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가? 이렇게 b제곱의 역할 제곱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위에 거는 아니고 아래 거를 선택하면 된다고. 그래서 앞에 거는 무조건 제곱식이 되니까 놔두고 뒤에 있는 식에서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가운데 있는 항을 만드는데 뒤에가 빼기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 식을 위에가 아니라 밑에 식처럼 변형하는 거야. 밑에 식처럼 이렇게. 그럼 얘가 a 빼기 b의 제곱이 되고 이게 4ab가 되고 다시 a 대신에 x제곱 b 대신에 y제곱을 딱 대입하면 얘가 4x제곱 y제곱이니까 2xy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이제 끝났어. 왜 이꼴로 변형했나? a제곱 빼기 b제곱은 합차.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 되잖아. a 플러스 b, a 빼기 b 이렇게. 그래서 얘랑 한번 더하고 더하기 2xy 빼기 y제곱 한번 빼고 x제곱 빼기 2xy 빼기 y제곱이니까 얘는 내가 빼기고 얘가 빼기니까 인수분해 안 되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거기서 계수만 a, b 계수만 뭐 청하라고 했으니까 계수만 딱 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교재가 사실 문제가 좀 별로 없어. 문제 별로 없어서 유형별로 설명을 듣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거기 가서 좀 연습하고 나중에 큰 틀에서 이런 보기자식이 인수분해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었어 라고 기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유형서 풀 때 나네가 부지런히 많이 좀 연습하고 풀어봐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보기차식 인수분해.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변형하는데 그 변형하는 방법이 항상 이렇게 두 개씩을 써놓고 암산으로 하려지 말고 써놓고 해야지 항상 실수를 안 하니까 두 개 완전히 여기 써놓고 가운데 항만 이렇게 딱 만들면 된다고. 그 다음에 유형 4번 237번 x제곱 플러스 xy 빼기 2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y 빼기 2의 인수인 것을 골라봐라. 뭐 그 밑에 것도 그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 쟤는 보기차식이라고 했고 얘는 복잡한식이야. 복잡한식. 자 그러면 문제를 보고 당연히 얘가 복잡한식인지 보기차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복잡한식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복잡해 보여. 근데 복잡한식이라는 거는 문자가 2개 이상이고 차수가 2차 이상인 식이 복잡한식이라고. 문자가 2개, 3개, 뭐 4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차수는 2차, 3차, 뭐 4차까지는 뭐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문자가 이 2개 이상이고 차수가 2차 이상인 식이 복잡한식이다. x, y 문자 2개고 x제곱, y제곱 차수가 2차잖아. 그래서 이 식은 복잡한식이고 이 복잡한식의 인수분해는 거기 나와 있다가 외우는 거야. 중학교 때도 이런 게 한번 나왔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차수가 낮은 문자를 적고 그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 차수로 정리를 하라고. 그 다음에 보통은 동일한 차수요. 차수가 똑같아. 문자가 x도 2차, y도 2차. 이렇게 동일한 차수일 때는 문자가 빠른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돼. 문자가 빠르다라는 거는 x, y, z일 때는 x, 그 다음에 뭐 a, b, c는 a, p, q, r은 p, l, m은 l,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보통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라 나중에 인수분해해놓고 정리할 때도 그 뭐 A, B, C 이런 A 순서를 먼저 쓰고 X, Y, Z 그러면 X를 먼저 쓰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풀 때 그렇게 그 문제에 관해 정리하면 훨씬 답이 깔끔하게 편하게 나오니까
문자가 빠른 순서대로 정리를 하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복잡한 식인지 알았고 문자가 두 개고 차수가 2차 생이니까 복잡한 식인지 알았고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문자 x 2차고 y 차니까 차수가 똑같아. 동일 차수일 때는 문자가 빠른 x에 관하여 내림 차수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x제곱, 제곱은 그 다음에 여기하고 y 플러스 1에 x 이렇게만 x가 있네. 그럼 x가 없는 게 얘하고 얘인데 그 x가 없는 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같아. x가 없는 식은 무조건 여기 t가 인수분해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고 2y 제곱 빼기 5y 빼기 2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무조건 1, 2, 1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네. 여기가 플러스지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2y 제곱 마 5y 플러스 2 얘가 그러니까 마사 마이 마오 딱 인수분해 되네. y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뒤에. 그러면 얘는 요놈이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놈이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2차 삼항식의 인수분해. 얘는 더 이제 좀 쉽게 나온 거지. 왜냐면 1이니까 1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운데 y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래야지 2y 빼기 1 마 y 마마 플러스 2 계산하면 2y 빼기 1 빼기 y 플러스 2 하니까 y 플러스 1 가운데 항이 딱 나오잖아. 이렇게 가세가지 곱해서 그래서 얘는 얘가 x니까 x 빼기 y 플러스 2 x 플러스 y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여기서 얘가 인수고 얘가 인수잖아. 그래서 인수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몇 번? x 빼기 y 빼기 1 4번이 인수네. 그러니까 이 복잡한식의 인수분해도 크게 형태가 두 가지. 이렇게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수로 정리를 하고 동일차수에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x 그 다음에 여기 x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자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래서 인수분해 해놓은 걸 쓰고 그 다음에 2차 삼항식 인수분해처럼 가세가세해서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가세가세 곱해서 가운데 있는 어떤 상을 만들어내면 되는 형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옆에 241 241번처럼 순환하는 형태 A의 B 플러스 2의 제곱 B의 C 플러스 A의 제곱 C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C 얘를 인수분해 하래. 자, 요런 형태. 이런 형태는 뭐냐면 순환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A, B, C 제곱 A니까 P니까 C의 제곱, C니까 AB 제곱 형태가 뭐 반복하고 있고 뭐 뒤에 있는데 이런 거는 똑같아.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 내림차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차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2BC 플러스 C제곱 B의 C제곱 BC의 A 플러스 A제곱 C의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C. 그럼 당연히 여기가 AB제곱 2ABC AC제곱 BC제곱 2ABC BA의 제곱 CA의 제곱 2ABC CB의 제곱 막막 반복되고 있고 마이너스 4ABC니까 마사 ABC 2ABC 2ABC 정리가 하나 됐네. 그럼 나머지 항을 보면 차수를 비교하라 그랬잖아. A라는 문자는 2차 그 다음에 B라는 문자도 2차 C라는 문자도 2차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동일 차수니까 차수가 동일하니까 문자가 빠른 순서대로
지금 A, B, C니까 A라는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그래서 여기가 B 플러스 C의 A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 여기 A, 여기 A, 여기 A. 그러면 이제 A로 묶어내면 되니까 A로 묶어내면 B제곱 플러스 2BC 플러스 C제곱이니까 여기가 B 플러스 C의 제곱의 A는 그 다음에 여기 BC제곱, CB제곱. 그러면 BC로 묶으니까 B 플러스 C 그러고 먼저 살짝씩 인수분해 해버렸는데 이번 유형은 뭐냐? 보통 순환하는 형태의 꼴은 그 문자 동일한 차수가 또 뭐 대부분이고 순환하고 있으니까 차수가 다 똑같아야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 A, B, C 제곱, B, C, A 제곱, C, A, B 제곱이니까 모양이 똑같으니까 동일한 차수일 거고 그 문자가 빠른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그 문자 앞에 무언가가 있는 형태예요. 얘는 문자가 두 개였는데 차수를 비교할 때 동일한 차수요. 그래서 문자가 빠른 x에 관해 정리를 하면 x 앞에 숫자가 있는 거라고. x 앞에 숫자가 있는 거고 끝에 x제곱 x 숫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문자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문자가 있는 놈은 얘는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가져가서 하는 거고 이런 형태는 이제 좀 정리하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인수분해를 해놔버렸는데 꼭 이렇게 문자가 동일해서 그 문자 앞에 뭔가 이렇게 B 플러스 C가 있으면 그 다음에도 B 플러스 C가 있고 그 다음에도 B 플러스 C가 있어.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여기서 아까 A제곱 할 때 앞에 B 플러스 C의 A제곱 이렇게 써기 시작했으면 무조건 요게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모으고 1차 모으고 없는 거 모았더니 B 플러스 C, B 플러스 C 다 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제 B 플러스 C로 이렇게 묶어내면 A의 제곱 두 개 있었으니까 하나 남았고 BC 제곱고 얘는 AA, BC 플러스 그러면 B 플러스 C가 가운데 있으니까 2차 상황식 인수분해 하듯이 또 인수분해 할 테네. 그래서 EF의 순서대로 A 더하기 B A 더하기 C인데 C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되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복잡한 식 인수분해 두 가지는 유형 4번이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차수를 비교해서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하면 여기가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뒤에가 문자인데 이게 항상 인수분해되는 형태. 그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했는데 그 문자 앞에 뭔가가 있으면 요게 공통 인수로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다고 항상.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인수분해 하면 되고 그거를 표현만 이 사이는 그렇게 딱 해줘서 그거를 써서 인수분해 하라는 거고 좀 표현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형 6번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고차식의 인수분해. 즉 고차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보기차식이고 이게 복잡한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구별을 해서 아까 공통분이 생기는 건 치환해서 한다고 했어. 공통분이 생기는 건 그냥 보면 공통분이 생기는지 어쩌는지 뭐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아까 1차항을 4개 곱해놓은 거다 그랬고 그 다음에 2, 4, 4가 대표적으로 고차식 2x의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5x 빼기 1을 인수분해한다. 이게 대표적인 고차식이다. 그럼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고차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차식은 한 문자라고 문자가 한 개요. 한 문자에 관한 식이고 3차 이상의 식이어야 된다고.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차수가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다라고 하고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라고 기억하면 돼.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거기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리제법을 이용한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조리제법이 뭐였냐면 뭐였어? 조리제법이 동욱이 조리제법이 뭐였어? 앞에 계속 써가지고 앞에 계속 써가지고 그 어떤 수로 나눠가지고 어떤 수로 나눠가지고 조리제법은 어떨 때 썼는데? 세연이 조리제법은 어떨 때 썼어? 응? 응? 현숙이 조리제법은 어쩔 때 썼냐? 인수분해 할 때 썼어? 인수분해 지금 처음 배우는데? 그 전에 조리제법을 썼는데? 조리제법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썼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라. 그러면 뭐를 썼다? 조리제법을 썼다고. 얘는 뭐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안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조리제법을 쓰래. 그럼 조리제법은 계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썼다고. 어떤 숫자를 썼냐면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썼어. 그래서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쭉 계산해서 뭔 숫자가 나오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라고 구했다고. 즉 목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하는 거. 뭘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하는 거를 조리제법이다 라고 했고, 그 조리제법은 이 계수들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쓰는 거를 얘를 0으로 하는 값 얘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뭐 쓰는 숫자를 알려준다고. 조리제법은 원래. 근데 인수분해 할 때는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 지금 안 알려줬잖아. 그냥 다항식만 나왔잖아. 그래서 이 알파, 보통 이걸 알파라 그래. 영어로 하면 알파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알파를 구하는 방법, 그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인수정리라고. 그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인수정리라고. 동욱이 예. 인수정리가 뭐야? 인수를 정리하는 거라고 하면 죽인다. 그 계수 맞춰서 계수 맞춰서 하는 게 인수정리요? 인수정리가 뭐야? 재현이 x를 0, 아니 목을 0으로 하는 값을 넣었을 때 f 알파 a는요? 자, 인수정리가 뭐냐? fx가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졌으면, 이게 곱의 형태로 써졌어. fx가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졌으면 f 알파는 0이다. 즉 얘 역도성리 맞다 그랬잖아. 내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 fx는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그게 인수정리라고 했지. 즉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별한 버전.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 인수분해 된다.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즉 뭐요? 내가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0이 나오는 알파를 찾아서 그 알파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이 나오는 알파를 찾아서 여기다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알파 찾는 법을 배웠을 것 같아. 알파 찾는 법. 현석이 알파 어떻게 찾아? 시계에다 대비하고 0 나오면 찾으면 되지 당연히. 응? 첫 번째 계수의 총합을 보는 거야. 계수의 총합. 계수의 총합이 0이요.
여기다 써놓은 숫자를 말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해서 0이면 무조건 알파는 1이야. 제일 먼저 할 일이 계수의 총합. 이 0인지, 즉 얘네들을 다 더해서 0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다 더해서 0이면 알파는 무조건 1이다. 여기다가 1 딱 쓰면 된다고. 그럼 1이 아니네?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마1, 2, 마2, 3, 마3, 4, 마4 이 순서로 숫자를 넣어가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 마1, 2, 마2, 3, 마3, 4, 마4 순서로 숫자를 넣어가면 되는데 뭔 말이냐? 생각해봐라. 인수분을 했는데 어떤 식을 인수분을 했어? 여기 지우고. 자, 어떤 뭐 삐리리 식을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가 3차식에서는 뭐 3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 인수에 x 빼기 1, x 플러스 2, x 빼기 3 이렇게 되면 적어도 1, 영어로 할까? 1, 마이 3 적어도 여기 숫자에 있겠지. 인수를 했는데 x 플러스 7, x 빼기 11, x 빼기 29 이렇게 인수분해 하라고 문제를 낸 사람은 미친놈이지. 뭘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이렇게 낼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이런 어이없는 숫자로 안 낸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x 빼기 1, x 플러스 1, x 빼기 2, x 플러스 2, x 빼기 3, x 플러스 3, x 빼기 4, x 플러스 4. 이 적어도 8개, 뭐 적게는 6개 안에는 적어도 있어.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넣어서 0이 되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좀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이 알파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거기 교재도 나와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에 최고차항의 약수, 여기가 상수항의 약수, 이것만 알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 최고차항은 2잖아. 그럼 여기가 2라고 2고, 상수항이 마이너스니까 2라고 2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2라고 2하고 2분의 1하고 이런 것만 넣어야 된다고. 3을 여기다가 미쳤다고 넣어봤자 절대 안 나온다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그리고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그러면 3 나오면 나와야 되네. 근데 3은 죽어도 안 나와. 뭐야?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원래의 알파 찾는 방법이 얘라고 얘. 최고차항의 약수 1, 2, 상수항의 약수 1, 2 해서 이걸 분수로 1이 아니면 2 아니면 2분의 아니면 이거는 1이잖아. 1. 이 숫자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만 알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아까 무조건 뭐 3을 넣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해도 된다고. 즉 얘를 까먹더라도 여기서부터 2를 넣는다는 말은 개수를 다 더한 거니까. 왜냐면 여기다 1, 1 넣으면 2, 마1, 마5, 2 개수를 다 더한 거니까. 개수를 다 더해서 0이 아니면 이 순서로 넣으면 거의 다 되는데 방금처럼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었어. 그럼 2하고 3이니까 1, 2가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건너뛰고 3을 바로 넣으면 된다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넣어. 이거 넣어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잖아. 근데 아는 놈은 아니네 안 나오네 그럼 여기 바로 넘어가서 3번만 하면 되지. 모르는 놈이 하나 둘 셋 넷 5번 하는 거지. 근데 그 5번 하는 시간이 몇 초 안 걸리니까 해봐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알파를 찾는 방법은 어디 아까 여기 책에 나와 있었잖아. 32쪽에 개수가 모두 정수인 더하기 fx에서 f 알파는 0을 만족시키는 알파의 값은 보다 마이너스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네. 이 말이야. 근데 이 말을 까먹더라도 그냥 여기 넣어다 보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 보통 여기서 보통 나온다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미친놈은 나온다고. 아유 또 학교 선생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미친놈은 좀 생략. 미친 사람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인수를 하라고 내지는 않고
실제로 문제를 보더라도 거의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당연히 봐봐 여기다가 숫자 2를 넣어서 이 산수 계산을 못하냐? 여기다 2를 넣어서 산수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0이 나오는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 알파라는 숫자를 찾을 수 있냐의 개념을 물어보지. 산수 계산 너네 못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케이스의 총합이 그냥 0이야 0. 그 말은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냐 없냐, 인수정리를 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보통 여기 4개,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 약수에 얘가 없으면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연엄 아니면 연엄 안에 적어도 인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얘는 얼마를 넣으면 여기다가 방금 이거 다 넣어서 0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봐야지. 마2, 마3, 플라오, 마2 0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된다? 마2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구하듯이 2 곱해서 마2, 마3, 3, 마2, 2, 0 나와야 된다고. 0. 뭐 할 때는? 인수분해 할 때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0이 나오는 알파를 찾아서 여기다 썼어. 계산했는데 0이 안 나왔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조리집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애초에 알파를 잘못 찾은 거니까 다시 알파를 찾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차식이니까 당연히 그냥 2차 사방식 인수분해 하면 되지.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부호 반대로 쓰는 거라고. 반대로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니까 그 숫자의 부호 반대로. 그래서 x 플러스 1 x 빼기 2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거를 거기 문제 쭉 풀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유형 6번까지만 할 테니까 먼저 유형을 조금 나갔다 해서 무조건 문제 풀면서 막 조금 뭐 대충하고 숙제 정리 요게 아니라 시간을 두는 거예요. 시간을 앞에 3, 2, 3쪽 문제도 풀면서 뭐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인수분해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식을 다시 외워야 된다고. 또 공식 저기 펴놓고 공식 보고 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직 너네는 중3 인수분해를 시험 보는 거지, 고등학교 인수분해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또, 뭐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인수분해는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데 인수분해를 못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그래서 구구단 외우듯이 인수분해는 자유자재로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 부지런히 하시고, 그 연습의 첫 번째 단계가 공식 이용해서 딱 문제를 보고 얘는 공식인데 아닌데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저기 예를 들어서 207번 봐봐라. 207번 33쪽에 207번을 딱 보면 x세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12x 빼기 8이니까 뭐야? 한 문제에 관한 3차식이니까 고차식이잖아. 그러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식을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되냐면 얘는 공식 형태인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거지. x세제곱 빼기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빼기 y세제곱인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해서 해야 되고, 의심을 하려면 내가 인수분해 공식, 뭐가 정개져 있는 형태 또는 얘가 이제 곱의 형태로 쓰여 있는 형태,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인수분해, 뭐 곱셈 공식 다 자유자재로 너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놔야 문제를 딱 보고 빨리 판단해서 공식을 풀 건지 뭐 조리집을 풀 건지를 너네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내가 인수분해 해야 되는 식을 딱 보고 바로 내가 공식을 쓸란다, 뭐를 할란다 알려면 공식이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공식 거기 나와 있는 거 너네가 백지에다가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문제가 없어. 근데 인수분해 공식 몇 개 있었지? 뭐 10개, 9개? 그거 처음부터 2차부터 3차 뭐 2차가 3개 있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 형태를 플러스 마이너스 다 구별해서 그렇게 공식을 확실히 외우라고.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거니까 지금 할 때 확실히 딱 외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4개의 인수분해, 중학교 거는 그냥 2차 3학시 가세가세 숫자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4개의 인수분해가 추가되고 그 4개의 인수분해는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보기차식, 복잡한식, 그 다음에 코차식. 그래서 아까 공통부분은 문제 자체에서 공통부분이 보이거나 아니면 태교적으로 1차하기 4개 곱해져 있는 형태고 그거는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짝을 지어서 더하거나 빼서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전개한 다음에 치환해서 푼다. 공통부분은 치환. 보기차식이 뭐냐? 4차, 2차 상수 형태. 그게 보기차식.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변형한다. 연습도 해서 알아야 되고 보기차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하고 복잡한 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한 대립차수를 정리해서 푸는 거. 동일한 쳤을 때는 문자가 빠른 순서대로 뭐가 고차식인지 알아야지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고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알파가 안 나오니까 내가 알파를 찾아서 해야 된다의 개념을 이런 거를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라는 거고 얘도 뒤에 게 인수분해 되는 유형 앞에 게 공통 인수분해 있는 유형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문제 몇 문제 안 되지만 34쪽부터 37쪽까지 쭉 풀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나중에 우리 40쪽, 41쪽에 이제 뭐 물론 순서대로 나왔겠지만 얘가 무슨 인수분해다 라고 안 나와 있는 형태의 어떤 유형 문제를 풀면서도 너네가 생각하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고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 단원 이제 방정식, 부등식 우리 2단원 방정식, 부등식은 당연히 앞에는 이제 구구다 외웠다면 이제 실제로 뭔가의 계산을 해보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 앞으로 수학을 하려면 이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다 해결을 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계산하기 위한 어떤 뭔가를 했다면 여기 방정식, 부등식 단원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연습 그런 거 하는 거니까 또 해봤고 한 번씩. 여기 2단원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나중에 뒤에 공동수학 2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거기다 적용하고 그 다음 대수도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거기다 적용하고 미적분도 새로운 거를 배우고 거기다 적용하는데 그 적용하는 게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인수분해 확실하게 연습해야 된다고. 일단 공식 빨리 외워라.